먼저 뇌파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전기가 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뇌에서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신경세포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전기의 세기, 우리 그것을 뇌파, 전기의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가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파를 이야기할 때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나오는 이게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예, 그래서 나오는 일렉트로의 그 다음에 엔세팔로의 그 다음에 그램의 G를 합해서 EEG라고 우리가 이 약자를 따서 EEG라고 하고요. 자, 즉 뇌파라는 것은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측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측정 부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는 머리 덮개 부분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덮개를 뭐라고 하냐면 두피라고 이야기하죠. 두피. 자, 이 두피에서 측정하는 것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 덮개, 두피 위에다가 작은 전극을 갖다 댑니다. 이 전극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 전기가 유도되어서 자, 저 중앙에 가면 이것을 증폭시키는 우리가 뇌파 기기가 있고요. 자, 이것을 어디로요? 컴퓨터로 연결해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것이 바로 뇌파 전이가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전극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개가 굉장히 촘촘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이것을 머리 덮개 부분에 부착을 시키고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 값을 유도해서 자, 우리가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뭐지요? 뇌파 전이는요, 붙이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통수에다가 붙여놓고 뇌파 전이를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뇌파 전이를 측정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같은 활동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죠. 앞에서 역사하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10-20 시스템, 이것을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이라 그래서 국제 10-20 방법에 의해서 뇌파 전극을 배치를 시키죠.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중간에 있는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뇌가 이렇게 머리 덮개 위쪽이에요. 왜 머리 덮개 위쪽을 하냐 보면 자, 세 번째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머리뼈잖아요. 머리뼈. 머리뼈가 있는데 자, 뇌의 아래 정도에 속하는 것이 여기 코 있죠. 앞쪽 부분에 보면 코가 쏙 제일 꺼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아래 지점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마 옆의 바닥쯤에 해당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귀인데요. 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부분이 보면 TM 조인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귀 앞쪽에 살짝 이 들어간 부분을 여기를 살짝 누르고 이렇게 해보면 움직이는 뼈가 만져지는데 이걸 귀 앞점이라, 귀 구멍의 앞점, 이게 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뇌의 아랫 라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귀 앞점. 자, 그 다음에 뒤통수에서 보면은요. 요게 이제 후두엽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손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때 뒤통수와 손해 부분을 합쳐갖고 여기 보면 머리덮개 뒤통수 있는 뼈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지점이 있죠. 자, 이쪽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이 지점. 그래서 여기를 뒤통수에서 가장 아래쪽 부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귀 앞쪽 부분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두고 코 가장 꺼진 부분을 기준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뺑 둘러가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라인, 가장 지금 바깥쪽에 있는 둥근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이
뇌에 있어서 뇌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아래쪽 라인이라고 보고요. 자, 이 라인에서부터 우리가 위쪽으로 이제 10%씩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 자,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뺑 돌아갈 때까지 여기를 100%로 두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10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귀 앞쪽 부분이 있었죠? 이쪽도 귀 앞쪽 부분 있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100%라고 이렇게 뒀을 때, 100%라고 뒀을 때,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귀 앞에서부터 똑바로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위로 올라왔을 때 10%인 지점. 여기서도 10%인 지점. 자, 이 10%인 지점에 T3하고 T4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3에서 C3에 다시 어떻게 해요? 20%. 또 C3에서 CZ에 20%. CZ에서 C4에 20%. 여기도 20%. 여기는 어떻게 해요? 10%. 자, 한번 다 더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2, 4, 80이죠. 요거 10 더하면 90, 100 이렇게 해서 100이 나오죠. 자, 앞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앞에서도 코 중앙 부분이 있잖아요. 코 중앙 부분에서 옆으로 10% 간 지점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지점에서 쭉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할 때 이 라인이 100%가 됩니다. 100%. 자, 그 상태에서 10% 올라오는 지점, 여기 10이에요. 그 다음 요걸 FP1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FP1에서 F3로 가는데도 20, 그 다음에 F3에서 C3까지 가는데 20, C3에서 P3까지 가는데 20, 그 다음에 B3에서 O1 가는데 20, 그 다음에 O1에서 뒤에 옆에 있는 자, 그 10% 이동한 지점으로 내려가는데 또 어떻게 해요? 10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보면 10, 20, 20, 여기도 20, 예, 여기도 20, 20, 10 이렇게 하면 총 10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등분을 나눠서 자,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 간격들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앞에서 나왔었어요? 10, 20 시스템.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10, 20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덮개에 머리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센치로 재면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 둘레를 어떻게 해요? 자, 100으로 했을 때 각각 10%, 20, 20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사람 머리 크기에서 가장 적절한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산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10, 20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를 좀 잡아봤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FP1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왼쪽 이마 쪽이 되고요. F7은 어떻게 해요? F7하고 요 F8 보통 한 F7 정도가 어디쯤 해당되냐면 여러분 여기 위치를 아실까요? 브로카 영역 아나요? 브로카 영역이 요 사이 정도 위치하겠죠. 그 다음에 T3 같은 경우에는 관자엽의 기능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T5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엽하고 그 다음에 관자엽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 하면 바로 베르니케 언어 영역, 우리가 이해에 관련된 중추인데 거기하고 가장 관련이 많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PZ 영역이 나오죠. PZP는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P라는 게 뭔가 하면 파리에탈이에요. 파리에탈. 여러분 우리가 파리에탈이 마루엽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마루엽의 Z라는 것이 제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로, 중앙 부분에 좌우를 나누는 중심 쪽에 위치하고 이 P3가 바로 마루엽의 중앙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C3라는 것이 있는데 C는요. 센트럴, 중앙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앙 부분을 라인을 쭉 내려가면 이게 바로 중심 고랑에 해당되고요. 중앙 영역 바로 뒤쪽 부분에 있는 여기가 1차 감각 영역,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있는 여기가 뭐냐 하면 1차 운동 영역이죠. 그래서 C3 같은 경우에는 1차 운동과 감각 영역의 기능을 좌측의 기능을 대표하고요. 저 옆으로 가면 우측의 기능을 또 대표하는 것이 나오겠죠. FZ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마엽의 기능을 중앙 부분을 나타내고 F3는 이마엽 중심 정도의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전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유도해서 증폭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눈으로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뇌파는요, 뇌의 활동을 비교적 어떻게 해요? 실시간, 바로 그때 내가 흥분하고 있을 때는 흥분된 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간질파가 나오면 간질. 그 다음 내가 사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 계산할 때 나오는 뇌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뇌의 활동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뇌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도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뇌파를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슨 방법이에요? 예, 10-20요법으로 두피에서 측정하는 뇌파. 이거는 일반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뇌파에 접근을 많이 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머리뼈 안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수술하고 있는 도중이죠. 우리가 머리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뇌 수술은요, 조금만 잘못 어떻게 해요? 건드리거나 수술을 잘못하더라도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뇌파 전이를 측정을 해가면서 뇌가 손상당하면 뇌파 전이 값이 바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부위를 찾기 위해서 아주 미세 전류를 뇌의 영역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죠. 뇌 미세 영역에다가 자극을 줘서 이 부분에 뇌가 우리가 인체가 반응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검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피, 머리뼈를 열고 직접 두피에 접근하는 방법은 뇌파 측정이 굉장히 잘 되고 선명하고 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머리뼈를 뚫고 우리가 바깥으로 뇌파 전이가 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저항 때문에 많이 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뇌파 전이의 감쇄가 없이 굉장히 크게 뇌파가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 뇌파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측정 부위를 머리뼈 안쪽, 우리가 머리뼈를 크라니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라니움 내에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머리 덮개 스카프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각각 있습니다.